좌파 유튜버들 싹 조사해가지고 제 느낌으로는 혹시 자기만의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윤두청의 이번 담화문으로 여러 확신이 들었습니다. 먼저 해당 담화문은 탄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헌재에서 법리적으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가지 연쇄망언마적인 발언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국정원 관련 발언입니다. 관련해서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시, 이들 유튜버들, 좌파 유튜버들 싹 조사해가지고 이만큼이라도 북한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면 싹 잡아들여라 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는 거 해요. 언제요?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내란이 진행 중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네? 그 12월 4일 당일날 정신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후에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관 아닙니까? 대통령 명령밖에 안 듣잖아요. 네. 대통령이 시킨 거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보를 받은 거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자는 저에게 어제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도 어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네, 어제. 그래서 긴급하게 전화 좀 받아달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왜 전화 안 받냐고 저한테. 제가 워낙 바빠서 문자를 못 보잖아요.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네, 그래서 6시경 전화를 했더니 오늘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는 어제 받으셨는데 네. 오늘 이 지시를 했다니까 어제인가. 네, 그리고 참고로 국정원장 이거 국정원 내부 사람이 제보한 거 아니니까 괜히 엄한 부하들 또 때려잡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다 당신 내란 진행 혐의로 다 고발되고 아니, 당신의 지금 죄를 키울 뿐입니다. 지금 국정원장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국수본에 그 고발을 했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국가수사본부에 출두합니다. 제가 고발인 자격으로. 그건 그거고 고발인 제 말은 탄핵도 빨리 탄핵해야 됩니다. 권한이 살아있지. 권한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럼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지금 뭔가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정원은 총기 휴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 지금은 국정원이 지금 막 국정원하고 경호처하고 몇 군데가 연합하면은 또 몰라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계엄은 아니어도 최소한 계엄 절차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계엄은- 바로 물리력 투입입니다. 계엄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버들 있잖아요. 지금 뭐 보면서 승질이 나는 거지. 당장 북한과 관련생 엮어가지고 엮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 이야기잖아요. 누가 지금 북한의 사주를 받고 네.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북한하고 엮어서 국정원이 체포하라는 거예요. 방송 못하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국정원장이 그런 말을 했답니까?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저도 바쁘니까. 조지호 청장 부분입니다. 그죠, 총장이요? 조지호 청장, 그 국가수사본부장은 제가 그 간사로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제가 요구하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지호 청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김영현을 만난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김영현하고 이상민하고 같이 네. 이 쿠데타 내란을 조직하려면 김영현이 경찰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 언제 만났냐? 그랬더니 청장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청장 준비할 때 이미? 그러니까는 이제 사표 내고 서울청장 했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예. 하고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김영현 처장에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계엄령 하면은 동원할 거냐 안 할 거냐. 동원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자가 지금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내라는 뭐에 가담해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김영현은 자기가 계엄을 할 때 쓸 수족들을 다 지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냅뒀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갖다 심고. 그렇죠. 경호처장이 갑자기 그 사람 만날 일이 뭐 있어요. 근데 네. 그 인사청문회 준비할 때 불렀고 눈을 맞춰 놓는 거죠. 그때 자기 말로는 인사드리러 갔다 하더라고요. 조지호는. 그 국회 정보위 속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증거가. 저하고 이제 김민석 최고 관계가 있는데 제가 최초로 이 문제를 생각을 한 거는 사실은 대표님께서 피습 당하시고 나서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네요. 아니 이제 7월 초 정도 돼요. 7월 중순. 아무래도 계엄할 것 같다.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 이게? 그래서 대표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나서 필리버스터 때 제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문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여기는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니까 본회의장은 하세요. 이래서 제가 지시 받고 한 겁니다. 내지는 승인 받고 한 겁니다.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은 국정원장이 어제 그들 표현으로 좌파 유튜버들 다 잡아들여라. 북한과 다 조사해라. 다 조사해서 북한과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잡아들여라 라는 지시를 그 물렁물렁한 국정원장이 했다는 것은
국정원장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조태용을 2003년부터 합니다. 노무현 청와대에 의전비서관실에 있었고 2003년부터 저와 함께 육자회담을 함께 다녔던 사이예요. 저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면 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국정원장한테. 네, 그렇게 순간적으로 표독스럽게 바뀔 사람은 아닙니다. 조태용이라는 사람이. 그게 계속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부인도 그렇고 네.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충격입니다. 감옥도 감옥이지만 일단 정신병원에 가둬야 합니다. 참담합니다. 오늘 솔직하게 느낀 심정은 503호 때처럼 원사이드하게 이 사태가 끝나지 않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 원래 이 폭로가 없었다면 김용현이 투입했다고 해서 내란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했겠지만 이게 어려워지니까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을 종합하면 야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우리가 몰랐겠습니까? 오늘 담화는 헌재에 제출한 변호 의견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국힘이 탄핵을 통과시키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저는 그들을 1도 믿지 않지만 지들 이익에 부합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현재 지난번에 참석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우 외에 조경태, 김재섭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 어제까지 5명이 확보됐습니다. 또한 한동훈도 본인이 투표권이 있지 않지만 탄핵 찬성 뜻을 밝혔습니다. 이 경우 실체가 거의 없는 친한계 의원들이 모두 찬성으로 돌아서 탄핵안 가결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상식적인 결과가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끝으로 오늘 충격적인 윤석열 담화는 이분의 분석이 적중할 것 같습니다. 다시 역주행하는 일침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역시 그 자기만의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그리고 좀 약간 무서워졌어요 이제는 대통령이. 현실과 무관한 자기만의 가상세계. 그러니까 뭐 종북 반체제 세력이 막 사회 곳곳에 압력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런 류의 그런 현실과 무관한 가상현실 속에 살면서 그 가상현실을 토대로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거의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무서워졌어요 저는.